안녕하십니까. 저는 조합원 지수형이라고 합니다. 저는 북정동에서 태어나서 북정동에서 오래 살았고요. 결혼하고 분가하기 전까지 계속 있다가 지금 아직 저희 어머니는 북정동 집에서 살고 계십니다. 지금 아마 보통 다른 재개발 조합에서도 조합장 해임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외부의 뭐 투자 세력, 투기 세력, 뭐 잠깐 왔다가 빠질 세력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조합장은 그런 이야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합장보다 더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원주민으로서 실제로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분양 신청을 하고 조합 사무가 어쨌든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어머니는 집에 비 새는데 이걸 고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업 진행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궁금해 하셨고 저도 조합 사무실에 가서 실제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조합 사무실에 혹시 가보셨던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대로 이야기를 안 해줍니다. 말만 하면 정보공개 신청해서 14일 기다려라. 뭐 하나 뚜렷하게 해결되는 게 없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조합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조합 사업이 정말 산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관리 처분, 저는 솔직히 조합에서 지금 내년 6월 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절대 6월 달에 못 이루어진다 생각합니다. 저는 건설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보다 실제로 시공, 건설 쪽에 좀 더 압니다. 지금 설계 아까 그 질문을 하셨는데 그 질문의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설계라는 것이 기본 베이스가 건축주들, 즉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리 조합원들의 요구 조건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어떤 분들은 야 돈을 좀 들이더라도 공원을 좀 잘 지어서 공원에 요즘 뭐 수영장 같은 거 많이 만들잖아요. 애들용 수영장.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분도 있을 거고요.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기본적으로 평형 자체가 뭐 3베이고 옛날 타입이라서 좀 살기 좋게 4베이로 바꾸자. 또는 어떤 분들은 야 엘리베이터가 좀 한 대밖에 없으니까 불편할 것 같아서 2대를 넣어보자. 또 어떤 분들은 주차 시설이 야 우리 1.2대밖에 안 돼서 불편할 것 같으니까 한 1.5대로 해서 주차 좀 편하게 해보자. 다양한 요구 조건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은 실제로 조합원들의 의견들을 취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합원들한테 이거는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고 이거는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가니까 이 중에서 뭐를 먼저 할까요? 우선순위를 매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일 우선순위가 높은 거 아무리 돈이 들더라도 이거는 먼저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거는 먼저 해야 되겠다. 이게 정해져야 이 조건을 가지고 설계업체한테 우리 아파트는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원래 기본입니다. 지금 그런 절차 한번 밟아보셨고 조합장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아파트에 살고 싶은데요 한번 물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설계업체 공모 왜 합니까? 지 맘대로. 그것도 정답이고요. 내정된 업체? 응? 내정된 업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실제로 이렇게 설계업체 선정을 빨리 하는 이유가 자기가 연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총회 한번 여는데 거의 1억 돈이 들어갑니다. 근데 본인이 연임하겠다고 총회를 안건도 없이 야 임시총회 할 테니까 조합원들 모이세요 이래가지고 본인의 연임을 묻는다 생각하면 1억 날리는 거 아닙니까? 조합원들이 용납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필수적으로 설계업체 선정은 총회에서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박하게 우리의 요구 조건 아무것도 없이 설계업체를 붙인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우리가 요구하는 거랑 전혀 딴 개의 설계가 공고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저희들이 사무랑 소송을 해서 결국 소송 하해를 해서 돈을 지급하고 새로 55억짜리 설계업체를 뽑는데 거기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설계가 안 나오면 또 소송해야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다시 계약 해지하고 다시 설계업체를 뽑아야 됩니다. 왜 같은 잘못을 반복을 하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지금 공모기간이 한 달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설계 작품 자체가 정말 창작물이기 때문에 한 달 만에 설계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제가 건설업에 있다 보니까 주변에 건축사들 많이 압니다. 실제로 설계하시는 분들 많이 합니다. 제가 이거를 갖다 주니까 도대체 이 공모 누가 냈냐고. 대한민국에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있긴 있다. 있긴 있다 그래요. 그럼 뭡니까? 첫 번째로 이야기 내정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미리 이야기 예전에 해가지고 그 업체는 작업 다 준비하고 이거는 막 들러리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도 있고요. 두 번째는 설계가 아니고 그림 그려오라 하겠지. 설계가 아니고 그림을 그려오라 하겠지. 조감도. 예, 조감도. 여러분들한테 멋진 조감도 해가지고 실제로 그게 지어질지 안 지어질지도 모르는 조감도 가지고 뽑아라는 겁니다. 이런 케이스들은 신문지상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서울에 얼마 전에 흑석구 지역인가? 거기도 조감도 가지고 뽑혔습니다. 시공사가. 서울시에 설계도면을 집어넣으니까 서울시에서 법률상 이건 안 된다 해가지고 다 잘랐습니다. 그래서 나온 도면은 조감도랑 정말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시공사 해지하고 난리 났습니다. 우리도 그 꼴 똑같이 납니다. 모르고 있으면 실제로 예단하기도 어렵고 예상하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서는 이런 경우를 많이 봤고 이거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조합장 말 안 들어줍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수도 없이 했습니다. 지금 아까 뭐 처이질에서 여러분들 문자 받은 거 보면 시공 설계 전문가로서 뽑았다 이렇게 날라왔을 겁니다. 조합 사무실에서. 저는 두 가지가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이 양반이 설계 시공 전문가로 왔으면 이거 막았어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뭐가 이상하냐면 이 사람이 설계 시공 업무하고 있습니까? 전화해보면 재개발 조합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조합 초보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런 분이 어떻게 경영력자로서 우리 조합 사업을 이끌어 간다고 사무장으로 앉아 있는 겁니까? 저는 친인척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일 잘하면 되지요. 이 사람은 재개발 초보자고요. 설계 시공 전문가라고 하는데 이거 하나 제대로 이야기를 못합니다. 이런 사람을 돈을 그만큼 줘서 고용을 해서 우리가 돈 낭비를 하고 행정적인 낭비를 해야 됩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질문 답변 되셨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해임 발의를 해가지고 네. 해임 총회를 개최를 저희가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늦어도 뭐 한 12월 말까지는 총회를 해서 예. 해임을 시켜야 되겠네요. 예. 일정 자체가 일정. 예. 왜냐면 1월달에 거기 연임 총회를 그쪽에서 개최를 할 거니까 네. 그 전에 저희가 해임 총회를 하려면 12월 뭐 늦어도 한 말까지는 해야 되는 게 맞나요? 예, 그게 실제로 법률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돼 있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도 그 법률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 가지 케이스를 이야기를 해줬는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은 진행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핵심은 조합원들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저희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제가 일부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재개발 사업에서 몇 가지 속설들이 있어요. 시쳇말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첫 번째로 뭐냐면 조합장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 지금 현재 우리 조합의 분위기고요. 두 번째로는 조합원들이 원하면 조합원들이 힘을 합하면 조합장은 살인 빼고 다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 면제부가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조합원들이 원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지 않으시면요. 사실 해임총회 요원한 이야기입니다. 많이 모이면 빨리 갑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지켜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계시는 여러 조합원들한테 저희들 활동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셔서 많이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또 다음 질문. 저쪽에 뒤. 만약에 해임이 발의돼가지고 해임이 된다고 하면은 상대 측에서는 그 소송이 뭐 들어갈 텐데 네. 거기에 대한 그 대응책이라든가 뭐 그런 거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이런. 예, 아까 첫 번째 질문과 이게 그 법률 자문 이거와 비슷한 얘기인데
다른 조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무조건 소송이 붙습니다. 무조건 소송이 붙습니다. 근데 기본 원칙이 뭐냐면 이런 그 재개발 조합에서 기본 원칙이 뭐냐면 쪽수가 많으면 이깁니다. 제가 변호사가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한테. 예를 들어서 조합장 해임을 하는데 절차가 뭐 이상하고 서류가 이상하고 하더라도 우리 1000명 조합원 중에서 800명이 찬성하면 조합에서 재판이 붙지 않습니까? 판사가 보고 800명인데 뭐 그냥 바로 기각입니다. 다수에 따라가는 게 조합의 원칙이니까 법원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쨌든 참석을 해주시면 별 분란이 없이 넘어가고요. 정말 과반수 겨우 들어갔다 이러면 정말 소송에 시달려야 됩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분도 하십시오. 네. 예, 좀 인사 좀 문제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초기에 이 주생님하고 같이 좀 활동을 하다가 제 세금이 좀 많이 바쁘다가 보니까 좀 여러 쪽으로 좀 소원해졌습니다만 저는 우기철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그냥 문자 저한테 문자 받으신 분들 아마 좀 많이 계실 겁니다. 예, 제가 드리는 그 해임 발의를 진행하게 되면 나름대로 해임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사생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해임 발의를 한번 승사시켜 보겠다 하는 그런 전략들이 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혹시나 뭐 제 생각하고 다르면 저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좀 제안을 한번 드려보려고. 예, 그 부분은 실제로 저희들이 그 원칙을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활동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모이시고, 저희 여러분들한테 우편물 보내고, 문자 보내는 거는 조합에서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이런 전략 부분들은 실제로 저희들 중에서도 극소수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드린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고, 만약에 전략이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분들도 혹시 이 해임에 관련돼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제 전화번호는 맨날 이렇게 공개가 돼 있어서 저한테 전화 주시든지 문자 주시든지 하면 됩니다. 네. 네, 마지막. 네, 마지막으로. 네, 맞습니다. 저 연임 임시총회를 하면은 네. 만약에 조합장이 연임에 부결돼서 실패를 하면은 네. 그 이후에 또 선거를 또 다시 치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거 이야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조합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합의 답변이 연임 선거에서 조합원들이 반대해서 연임이 안 되면 바로 선관위 구성해서 선거를 치르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이야기 드릴 건데, 우리 조합에서 선거를 안 치르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조합장이 임기가 넘어가면 효력이 어떻게 될까요? 조합장이 잘려나갈까요? 아니면 계속 유지를 할까요? 계속 유지하는 법상으로 조합장은 계속 그 권한을 가지고 유지를 합니다. 임기가 끝나도. 그 다음에 선거를 안 하고 이게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흘러가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조합장이 처벌받을까요? 처벌 규정이 없어서 처벌도 안 받습니다. 왜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굉장히 고민스러우실 건데요. 실제로 재개발은 사업이 지연된다는 것을 굉장히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람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거로 뽑히기 전까지는 모든 권한이 조합장한테 주어져 있고, 조합장이 선거를 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페널티를 주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 취지는 잘 하라는 취지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임이라는 거는 조합원들이 잘할 때 선거하지 말고 뽑아주라는 이야기지 그냥 해달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임을 안 하고, 예를 들어 조합장이 우리 선거할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조합장 해임 또는 이 사람이 장기 집권으로 가는 그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권이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알아보시면 됩니다. 페널티 없고요. 선거 안 해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해임 발의서 작성 안 하신 분은 작성을 해주시고